나마스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늘 참사랑의 하늘거사 김기곤입니다. 오늘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민족의 심성에 이제 아주 그냥 뿌리 있게 박혀버린, 어떤 의미에서는 아예 그냥 고질병이 되어버린, 아예 우리들의 뼛속까지 점령해버린 프랑키니즘, 사대주의에 대해서 구구절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역 정치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분에 대한 사대주의도 좀 분석을 해보고, 우리가 아주 존경하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임금이라고 하는 세종대왕이 얼마나 뼛속 깊은 사대주의였는가, 이것도 좀 알아보고, 그리고 여러 우리 학자들이 어느 정도로 사대주의에 물들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원고를 준비하고 있는 바로 이때에 매스컴에서는 모 야당의 원내대표가 반민특위 때문에 국민이 분열된 것이라는 망언에 가까운 발언을 보도하면서 성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대주의란 것은 이렇게도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일본에 대한 사대주의가 가슴에 사무치고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이 하지 않고 우습게 보였으면 모든 방송 신문의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고 국민이 보고 있고 있는 제1야당의 공식 회의 석상에서 국민을 향해서 들으라고, 아예 들으라고요. 위대한 친일파를 니까지 것들이 청산해 대일본 제국에 충성을 다한 대단한 사람들을 니까지 것들이 청산해 라는 뜻의 말을 거침없이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국민을 향해서 이 니까지 것들아 한번 들어봐라 하고 자신의 일본에 대한 사대주의의 열정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분은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식에도 참석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여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에서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망언, 토착, 왜구 등의 극한 용어를 사용해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민족 정기가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강하게 질타를 해야죠. 우리 민족의 연호가 지금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국가의 연호는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도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거 정말 큰일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없습니다. 이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한민족, 천손족, 대백두민족이 저 넓고 광활한 동방의 대륙, 해뜨는 그 동방을 발판으로 나라를 열고 우리 민족의 지평을 넓혀다가 마지막으로 대륙을 잃어버리고 압록강, 두만강 밑으로 내려온 것은 고구려의 유장이셨던 대조영 고조께서 이르신 대진국. 우리는 발해 이야기합니다마는 원래 그 국호는 대진국이었습니다. 이때 이 진자를 썼는데요. 국호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한번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정치 세력이 나라를 열고 국호를 정할 때는 그 정치 세력의 중심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반드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대조영 고조께서 대진국이라고 국호를 정했을 때는 진이라는 말이 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오늘은 사대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진국이 그 안에 야율야 보기에게 애왕 대인선께서 항복을 하신 926년대 이후입니다. 이후로 우리 한민족, 천손족, 대백두민족은 지금 우리의 영토인 남북한, 압록강, 두만강 밑으로 영토가 줄어버렸고, 더 가슴 아픈 것은 영토와 함께 마음까지도 어느 폐륜적인 정치인이 저당의 대표에게 주장한 것처럼 마음까지도 찌질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대륙을 무대로 기만민족의 기상을 만천하에 떨치는 우리 민족이
이 좁은 땅에서 하천을 중심으로 농사를 짓는 하천 민족으로 작아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농업도 상업, 공업과 더불어서 귀중한 업의 하나이며 농부도 상인, 기술이 있는 것 같이 귀중한 국가적 자산이며 매우 귀중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농사 하나만 콕 집어가지고 농자 천하지 대변야 해버리면 상인, 기술인, 군인, 관료 등은 천하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천하지 소분입니까? 유교의 가장 큰 폐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수직적인 개념으로만 파악을 해서 평등, 그 다음에 더불어서 손잡고 가는 호혜적 개념이 들어설 공간이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교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우리 민족사가 부침은 있었으나 고려가 원나라의 식민지가 되기 이전까지는 황제국 또는 신라는 스스로 자기들의 나라를 신국이라고 했습니다. 신국, 즉 세상의 중심국임을 스스로 자처하면서 매우 드높은 민족적 자주국, 독립국, 자주문화국의 위엄을 자랑하면서 또한 서토, 지금의 중국의 문화를 과감히 받아들이고 우리의 문화로 승화시켜서 또한 우리의 문화를 수출하면서 높은 문화적인 위상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 조상, 우선 예조선, 우리가 고조선이라고 부르죠. 청동기 문화유물, 신라, 가야, 고구려, 백제, 대진국, 고려, 조선의 문물을 한번 봐보십시오. 세계 최고 수준의 감탄을 자아낼 문화유산 아닙니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정복국가인 원이 고려를 정복하고 원은 고려의 황제를 왕으로 격하시키고 그것도 부족해서 왕명 앞에다가 충성을 다한다는 충자를 붙이게 하는 치욕과 수치를 우리에게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충렬왕, 충선왕, 충수광, 충해왕, 충모광, 충정왕까지 약 80년 동안 고려는 실제적인 원의 완벽한 식민지였습니다. 자, 다른 왕들은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공민왕도 12살 때 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22살 때까지 원나라 황실에서 원의 몽골식 옷을 입고 몽골 말을 하고 몽골 음식을 먹으며 몽골 공부를 하였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는 시기는 없겠으나 자신의 정치성이 확립되는 12살에서 22살 이 중요한 청소년기를 완전히 몽골 원에서 보냈으니 공민왕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었겠습니까? 사대주의죠. 거기다가 부인까지 원나라의 황녀를 선택해서 잼매줘가지고 고려로 보냈으니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완전 원의 식민지요, 원의 부마국이고 원의 자식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기까지도 불행인데 그러다가 태조 이성계가 개국한 1392년부터 조선이 멸망한 1897년까지 무려 505년 동안 이 땅에는 자주 독립국의 민족 정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조정에서는 민족 사수들을 모조리 거두어라, 물태워라, 내놓지 않는 자는 참수하라 등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뼛속 사대주의 자들만이 행할 수 있는 행동은 전부 다했습니다. 광기입니다. 미친 짓입니다. 그리고 조선은 명과 청을 종주국으로 섬기면서 조공을 바치고 스스로를 제후국으로 자처한 철저한 사대주의의 나라도 아닌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선의 국호를 조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조선의 국호는 유명조선입니다. 조선이 아닙니다. 유명조선은
5년간은 통째로 우리 한민족이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리고 모조리 중국인들이 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조선 우리의 국가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선의 국호는 유명조선입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국적은 조선이 아니고 명이고 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즉 조선의 모든 백성의 국적은 조선이 아니라 명, 그리고 나중에는 청나라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세월은 조선이 멸망하고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이 광무 황제께서 대한제국을 당당한 황제국으로 개국할 때까지 계속 하면서 우리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505년간입니다. 즉 505년 만에 우리는 독립을 해서 우리 땅에 우리의 나라 대한제국을 가진 것입니다. 제가 이 앞번에 대한제국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그때 한국 사람 아니었어요. 조선 사람 아니었습니다. 명나라 사람이고 청나라 사람이었어요. 국호는 유명조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조선이 우리나라다? 아닙니다. 이것이 사대주의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사대주의. 그것이 지금 우리 뼛속까지 스며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4대의 상대를 명에서 청으로, 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미국으로 상대를 바꿔가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4대를 하고 있습니다. 4대주의 이렇게 씁니다. 4대주의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자, 505년 참으로 길고 긴 시간입니다. 이제 이 4대주의는 우리가 4대를 하면서도 4대를 하는 줄도 모를 정도의 일종의 4대주의의 최고의 완숙한 경지에 이르러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예 4대주의의 도통을 해버렸죠. 탄핵당한 대통령을 구제한다고 시위를 하면서 성조기를 가지고 나올 정도까지 되어버렸습니다. 부끄럼도 없고 수치도 모르는 오직 4대주의의 광기만이 번득이는 이런 부끄러운 국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말이지 명색 한 분야의 전문가 운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서해도 왕이지 일색, 안진경 일색, 모조리 중국 일색, 관상도 중국식, 명리학도 모조리 중국체계 중국식, 모든 것의 발상은 중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엉터리 주장을 텔레비에 나와서 거침없이 신문에서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4대주의자들, 식민사관, 중화사관, 아리랑을 한문으로 딱 써놓은 모아 4대주의 엉터리 전문가들,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아리랑은 알이랑입니다. 한문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한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걸 한문으로 쫙 적어놓고 말도 안 되는 해석을 갖다 붙이는 엉터리 모화주의, 소중화주의, 4대주의자들 또 있습니다. 일본의 사무라이가 어떻고 저쩌고, 미국이 어떻고 저쩌고. 나중에 제가 일본 사무라이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일본의 사무라이라는 것은 아무런 실체도 없고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완벽한 허상입니다. 완전 허상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사무라이 막 떠들어대는 거 보면 저렇게 4대주의에 빠질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절로 들 정도입니다. 사무라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무지 우리의 정신은 온데간데가 없고
중국, 미국, 일본 떠받들기에 아주 넋이 혼이 나가버린 우리 전문가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무서운 광기의 사대주의의 첫걸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유교입니다. 유교, 콤푸시아니즘. 여러분들 잘 아는 바와 같이 공자 아닙니다. 콩쯔. 그분 중국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다. 콩쯔. 이름도 콩쯔입니다. 시존하는 중국이 발상진 하나의 사상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교는 인을 모든 도덕을 일관하는 최고의 이념으로 삼고 있고, 성인과 군자, 여기서 군자라고 말하는 것은 유교적 덕성과 교양을 겸비한 인격자를 말합니다. 목표로 하는 일종의 윤리학, 정치학으로서 수천 년간 이 긴 시간 동안 동북아권의 거의 모든 국가의 사상에 영향을 크게 미친 사상입니다. 그러나 유교의 이면에는 중화주의의 광기가 무섭게 또아리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중국 사람들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저는 중국 사람의 무서움을 너무도 잘 압니다. 왜? 제가 한문을 너무도 많이 공부를 했고, 제가 한문 1급이거든요. 너무도 많이 공부를 했고, 중국의 고전을 나름 공부 열심히 했고, 또한 저는 다른 무술도 했습니다만은 쿵, 중국 무술이 공인 4단입니다. 대한민국 정식 우슈협회 4단입니다. 많은 중국 사람들을 대해봤지만 그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유교는 황토족, 즉 중화민족의 철저한 우월성을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중은 자기들의 세상의 중심이다, 이 뜻이고요. 화는 밝다, 이런 뜻으로 문화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틀립니다. 민족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문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문화를 향유하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 자신들을 세계의 중심에다 딱 놓고 봤을 때 동쪽 사람들은 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즉 동쪽의 오랑캐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랑캐라고 완전 요즘 말로 양 무시를 합니다. 서쪽 사람들은 서쪽의 오랑캐, 즉 서융이라고 아주 양 무시를 합니다. 융은 양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양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사람으로라도 봐줍니다. 오랑캐라고 하더라도. 서쪽은 서융이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양떼다 이렇게 봅니다. 남쪽 사람들은 남쪽의 오랑캐, 미개 민족, 남만, 즉 벌레로 봅니다. 벌레. 사람으로 보지도 않아요, 아예. 그 다음에 북쪽 사람들은 북적이라고 무시를 해서 개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적이란 말은요, 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하고 우리를 빼고는 서쪽, 남쪽, 북쪽 사람들은 아예 사람으로 보지를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오랑캐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맨날 오랑캐 합니다. 본디 오랑캐는 여진족의 한 일파로서 우디허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우디허족의 근거지는 흑룡강 일대의 깊은 산림지대였고 그들은 수렵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용비어천가에 보면 오랑캐는 여진의 종족이며 야인이다, 들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오랑캐는 미개하고 침략과 약탈을 일삼는 인간 이하의 종족이다 이렇게 용비어천가에 나와 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는 올양합, 알랑개, 올적합이라고 표기를 했고 오랑캐라고 한 이유는 원래는 오랑개였습니다. 즉 개하고 사람이 교접을 해서 태어난 사람도 아닌
개 같은 종족이다 이렇게 해서 오랑개로 쓰다가 오랑캐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기가 막힌 것은 우리 스스로가 저 중국인들이 우리 민족을 비하해서 쓰는 동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써놓고 동이 써놓고 우리가 이 자를 뭐라고 풀이하냐면 오랑캐이라고 풀어놓은 자전을 흔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조상이 개입니까? 우리가 오랑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한민족은 천손족 대백두민족입니다. 나중에 천손족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는 옛 조선, 고조선을 이은 북부역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다고 광개토 태왕비에 정확히 쓰여져 있습니다. 북끝으로 장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개인이 쓴 책이 아닙니다. 국가의 공식 입장으로 바위에다가 새겨버려서 전 세계에다가 고구려라는 나라의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첫 번째로 딱 내놓은 것이 뭐냐, 우리의 시조 추모 왕이 세운 이 땅에다가 세운 나라다. 우리의 시조 추모 왕은 북부여에서 오셨으며 아버지는 천재시고 요즘 말로 하면 하느님이다 이 말입니다. 어머니는 하백, 물을 다스리는 신의 딸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신화는 아버지는 하느님이십니다. 어머님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인 하느님 환웅각, 어머님 곰을 토템으로 하는, 곰이 아닙니다. 그건 신화일 뿐이죠. 곰을 토템으로 하는 웅족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호족이, 마늘이 아닙니다. 그 막 거짓말로, 나중에 그것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동아시아에는 마늘이 없었습니다. 마늘이 아니에요. 이게 막 역사가 막 거짓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토템족들이 싸워서 웅족이 이겨서 웅족의 공주, 즉 사람을 자기의 부인으로 얻어서 난 것이 바로 당군 왕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화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천재, 하느님이시다.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시다. 물을 다스리는 하백의 따님이시다. 그 증거는 북부에서 나올 때 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추모 태왕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고 물을 다스리는 하백이 나의 어머니다. 너희들은 올라와서, 거북은 올라와서 다리를 놔라고 명령을, 자연 만물에게 당당하게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물을 다스리는 하백의 손자로서 명령을 한 거예요. 바로 올라와서 다리를 놨다 하는 신화가 광개토 태왕비의 첫머리에 써져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손족 대백두민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놀랄 일에 축에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를 보고 중국인들이 우리를 보는 눈, 해동은 바다 건너 동쪽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바다 건너는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태평양밖에 없습니다. 우리 바다 건너는 동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해동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중국인들이 우리를 봤을 때 바다 건너 동쪽인 것입니다. 이걸 신문사 이름에 쓰고 있습니다. 해동일보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어떤 무술, 검술의 이름에 해동, 우리가 중국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한히 우리 잘 쓰는 말 있죠? 동방 A지국이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동방입니까? 우리는 세계 중심 A지국입니다. 우리가 세계 중심 국가입니다. 몽골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세계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중화가 무슨 말입니까? 세계의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계의 중심입니다. 이렇게 사대주의는 무섭고도 무서운 일입니다.